자, 여기 근저당 설정 계약서 있잖아요, 여기. 근저당 설정 계약. 이걸 말소를 하려면 이 스티커 제거하면 아까 1년 보완 나오잖아요. 이거 말소, 근저당 말소 하나 찍어놔야죠. 자, 설정 계약서 이렇게 있어요. 자, 두 번째. 전세권 설정 돼 있죠. 전세권 설정 이걸 떼서 보완을 찍어놔야 전세권 말소가 되는 거죠. 자, 근저당 말소, 전세권 말소 됐어요. 내가 투자한 거니까 질권이 없어요. 두 개만 해놓으면 돼 있대요. 전세권 설정하는 목적은 최우선 면제를 배정하기. 자, 등기부등본 보니까 근저당 전세권 두 개 말소가 돼야 되잖아요. 돈을 갚으면은. 자, 이 사람 돈 갚았는데 돈만 받아놓고 이걸 말소를 안 해줬어.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이 사람이. 왜냐면 다른 데서 대출 받아가지고 내 돈 갚은 건데 내 건 말소도 안 돼. 그쪽은 근저당 설정만 안 돼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중개수수료 환입에 여기는 중개수수료를 30일 이내 상환되면 100% 돌려주고, 만약에 31일에 상환되면은 90일에서 30일을 뺀 59일 곱하기, 만약에 45일에 상환되면 손해보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자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건 일수로 상환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각 대부업체마다 중개수수료 환급에 관한 게 다르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자,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공공 고객님, 2022년 6월 이자정 상금액을 입금 계좌번호를 미리 안내해드렸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 금리 19.9, 5천만 원 곱하기 3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28일 19.9 하니까 76만 3,287원. 자, 두 번째, 계좌번호 입력해주고 중도상환 수수료 1%. 이 중도상환 수수료가 몇 프로일까요? 여기서? 0.1인데 1%를 쓴 거예요. 이 사람 상환하지 말라고 마음적으로 위압을 준 거예요. 이 1% 못 받아요. 이거는 왜 연체이자 연 20을 치고 못 받으니까. 네. 대출이 상환이 나고 여기 보세요. 추가 대출 및 이자 납입 등 기타 문의사항 이상준 이사에게 문의해 주시고 입금 후 바로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가 대출을 입력을 했어요. 이걸 입력을 안 하면 이 사람은 내가 대출 더 안 해준다고 다른 대부업체로 물어보고 다른 대부업체에 갈아탄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600을 추가 요청했어요, 나한테. 자, 이 사람이 600을 더 요청을 해서 다른 데서 올라왔길래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600 더 해주고 금리를 낮춰주겠다. 네.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 금리 19.9를 18%로 금리 낮춰줬죠.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 만약 150만 원 했다면 150만 원 중에 상환했다면 90일에서 상환된 기간만큼 해서 이 금액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90을 왜 90에서 31을 빼요? 32일 사용을 했으니까. 원래가 90일이었어요? 아니 30일에 상환되면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한약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계산할 때 왜 90에서 빼는 거예요? 3개월 이내 상환되면은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돼 있잖아요. 아, 3개월 기준. 네, 그래서 30일이 90일이에요. 여기 대부업체는 이렇게 약정을 했어요. 다른 데는 한 달 이내 상환되면 다 돌려주고, 두 달 이내 상환되면은 뭐 3% 돌려주고,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돼요. 만약에 4천에 중도 상환 수수료 이 사람이 2%다. 그럼 2%면은 80만 원 여기에 첨부하면 돼요. 이자를. 그렇게 해서 계좌번호 입력하고. 자,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있고요. 옆에 보세요. 공공고객님 2022년 5월 이자정산 금액과 입금 계좌번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출금 5천만 원, 추가 대출 600만 원, 신용. 그래서 19.9에서 18% 금리 인하 해주고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기존 나간 거 18% 받고, 그 다음에 이번 추가 대출 나간 거 600만 원 곱하기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18% 59,178원에서 기존 대출 나간 4천만 원하고 이번에 600만 원을 합치니까 79만 8,904원. 계좌번호 입금하라고 했어요. 연 10% 금리 인하 해줬고, 이때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2%로 바뀌죠. 아까는 못 받은 거. 대출이 상환이라고 대출금 이자 및 추가 대출 문의는 이상준 아카데미 이상준에게 문의해주세요.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600만 원은 내가 이제 여러분 단톡방에 올려드리겠지만 600만 원을 근저당 설정하고 또 뭐 자사화들어 가고 이래야 되니까 이 사람이 부산, 대구 뭐 이런 데 있는데 이 사람도 비용 들고 서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한테 차연금 약정서를 써줘. 소비대체 약정서 양식을 주고 그걸 가서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서 보내와라. 그럼 차연금 시정서에
공증서하고 뒤에 인감증명서 첨부하면은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600만 원 바로 사줬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3건을 했어요. 3건. 만약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은 내 수수료는 중간에 내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죠. 양식만 보내주고 그렇죠. 거기다가 네, 양식은 제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서류를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똑같아요. 소비대 작성은. 저번에는 1,000만 원 더 해준데 이번에 이 사람 600만 원 더 해달라 6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스티커를 이렇게 떼보면은 이건 질권이잖아요. 질권. 질권 말소가 되려면은 여기 1년 번호 있잖아요. 이 번호하고 34번에 1670 눌러야만이 이게 질권 말소가 되고 근저당은 이 1년 번호가 다르고 이 번호도 달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죠. 질권 보안카드, 그 다음에 등기필증, 그 다음에 설정계약서 등기필증 보안카드 따로따로 해줘야 돼요. 보안카드 번호가 1년 번호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다 틀리죠. 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해야죠. 같으면은 의미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복사해도 되냐고 여쭤. 아니 안 되죠. 여기 보면 이 접수번호가 다르잖아요. 1515고. 여기 보면은 여기에 근저당 설정계약서는 이 44042잖아요. 여기는 451632. 그러니까 아까 보안카드 번호가 다른다는 거예요. 아, 접수번호로 찾는 거구나. 자, 사원증명서 이것도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사원증명서 해줘야 되고. 자, 투자해박서 어떤 투자해박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개수수료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업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 이쪽에서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안 돼요. 여기 2년 근무한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고객한테는 3% 잔액 받고 여러분은 사용기간을 돌려주고 설정 비용을 과다 청구해서 법무사한테 백마진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쪽에 이런 문제가 많이 있죠. 이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권 설정에 관한 안내장을 이렇게 먼저 보내줘요. 연체가 됐을 때는 만약에 방문됐을 때는 방문 안내장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기한의 상실을 이렇게 해서 포기 상태에서 그리고 경매했을 때는 경매 통지서 이렇게 예정 통지서 보내고 그리고 부동산 임의경매 통지서 보내고 자, 이 건 7,900만 원은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 팔아먹은 건데 7,900만 원에 근저당권 이자 해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자가 8개월 연체됐는데 5개월만 받고 3개월은 근저당권 이자를 해준 사람한테 먹고 시작을 하겠어요. 수수료 없이 3개월 이자 먹고 연체 받을 수 있죠. 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서류 이렇게 받고 여기는 설정계약서 근저당권 양수인 양도인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계약 양도. 그러니까 황금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돈 투자한 돈을 빼고 싶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근저당권 변경으로 바로 빼면 돼요. 이렇게 근저당권 양도, 계약 양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 건 같은 경우도 지금 대출금이 광주에 있는 아파트인데 근저당 양도 계약서 이렇게 계약서예요. 처음에 호메록스에서 나간 거를 제가 투자해서 이쪽 내가 대부사업자 이쪽에서 질권으로 나가는 거를 이거를 내가 대부사업자 다 가져왔죠. 근저당권 양도. 호메록스에서 근저당 이전이 됐죠. 제 이상전 아카데미 대부분 근저당권 이전이 됐죠. 3번. 이 사람이 이자가 안 들어오고 그래서 택시 운전하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뇌출증으로 쓰러졌다 해서 기다렸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택시를 팔아먹었더라고. 그래서 지금 경매 신청 들어갔어요. 이 사람. 다른 택시는 없지만은 이제 택시 말고 다른 차가 있어가지고 그 가압류한 상태죠. 그랬더니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났어요.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근저당이 돼 있는데 왜 가압류를 또 하냐. 그래서 낙찰 예상과 예상 배당표 작성할 때 저는 낙찰 예상가를 잔액으로 안 하고 개인 그 택시 조합에다가 채권 채용을 빼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없죠 거기. 이렇게 못 받으니까 가압류한다 해서 가압류했죠. 그거 받아주나요? 네, 그렇게 해서 받아줬어요. 자, 이 건 같은 경우는 뭐 자, 이분은 지금 이자가 12개월이 체납이 됐어요.
12개월. 저는 경매 안 넣어요. 경매 안 넣어. 이거는 NPL 법인에게 줬더니 서무사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1억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사연이 많아요. 남편이 죽어가지고 재산 상속 받고 있죠. 엊그제도 정상 처리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시어머니 또 그 재산 상속 받고 있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청에서 청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저축은행에서 6천만 원까지 주겠대요. 그럼 제 원금이 4,200이거든요. 이자가 1,000만 원, 5,200이잖아요. 나머지 6천 받아서 본인이 써도 되는데 지금 그 가족들 그 사망으로 인해서 정리하라고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이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서류를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다 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꼭 뭐 3개월, 4개월, 5개월 연체돼서 경매 들어간다 하지만 그 상황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경매 다 받고 이것도 다 근저당권 이전 해왔어요. 양도양수 계약서. NPL 법인에게 팔았더니 서로 사가겠다고 해서 팔았어요. 자, 이 건 같은 경우도 연체가 됐는데 여러분이 대부 중개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채권인데 돈을 더 요청을 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충분하고 소득도 충분해요. 이러는 경우에 제가 물건 보고서를 올려서 제가 우리 수강생에 투자를 했죠. 이건 그러면은 내 원금과 연체이자 다 받고 수수료도 내가 받는 거죠. 내가 물건이 생성한 거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물건을 생성해서 여러분 저한테 주면 여러분에게 수수료 2에서 2.5를 주겠다고. 자, 이게 여러분이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물건을 주겠다는 대부 중개업체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직접 전화가 와요. 그 사람들은 지자체 대부 회사 이름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은 그 대부 협회에 여러분 연락처와 이름을 알고 연락이 와요. 그럼 물건이 오는데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1억 가지고 있는 건 투자가 다 됐어. 그럼 그 물건 만들어서 저한테 주면 여러분이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2에서 2.5.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렇게 한 건이에요. 이건 다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죠. 이것도 NPL 법인에게 계약까지 도장을 다 찍었어요, 이미. 계약까지. 이건 론베이스 채권인데 론베이스 채권에 도장까지 다 찍어줬는데 대환 처리가 다 돼버린 거예요. 경매까지 안 가고. 근데 여러분 연체가 되면은 경매까지 가지 않고 NPL로 매각을 하면 돼요. 이 건 같은 경우가 지금 대환 처리가 된 거에 따른다고 해요. 자, 이 건을 제가 서류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물건을 올려서 정상 처리해서 금리도 낮춰서 다 해준 거죠. 이게 이 당시에 24%였는데 지금 18%를 금리 인하해주고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투자자도 좋고. 여기다 설정계약서하고 질권 설정계약서 다 다루죠. 부채 완납증에서 돈을 다 갚았기 때문에 완납증도 해달라고 해줬어요. 자, 이건 누가 요청했냐면 법무사가 요청을 했어요. 법무사가 이걸 해줘서 채무자에게 보내드려야 됩니다. 했길래 제가 해준 거예요. 사후 관리하는 방법들은 뭐,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그 아카데미 오픈식 때 보여줬는데 그분이 홍콩 상하이는 캐나다에서 근무했던 투자한 사람이 2억 6,800만 원. 건별이 다 달라요. 물건도 다르고 7,500, 2,000, 3,500, 8,000인데 이분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골프를 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화요일에 이분하고 또 도미노피 주장 2층을 선물하고 이렇게 골프를 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제 전세돈을 빼줘야 된다고. 이 사람이 갭투자로 아파트만 10채 이상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갭투자한 물건 중에 전세돈을 빼줘야 된다고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채무자한테 연락했어요. 이거를 근저당권 양도 매각해도 되냐 그랬더니 내 채권을 왜 네 맘대로 팔아? 팔지 마야 된 거예요. 근저당은 돼 있잖아요. 질권 대출을 받았는데 못 받으니까 방법이 없겠냐 해서 내가 이 채권 원인서를 다 받고 이 KS대부에 질권 설정을 하고 내가 돈을 다 빼줬어, 이 사람한테. 그 건이 이 건이에요. 박시영. 그래서 박시영이는 만기돼서 금리 낮은 대로 다른 데 타서 내가 수수료를 내가 받아먹었죠. 다 말씀드렸네요. 여기 보면은 근저당 설정계약서 보완 등기필증 하나, 질권 설정계약서 보완카드 하나, 전세권 설정 이 세 개가 다 돼야 말수가 되는 거예요. 등기가 따로따로 돼 있기 때문에.
금전당권 설정이 2개면 금전당권 설정에 대한 것도 2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지금 3개잖아요. 근저당, 질권, 전세권. 금전당이 2개지 않아요? 14, 15. 근저당, 질권, 유치권, 전세권 이런 건 다 담보물이니까 다 다뤘잖아요. 자, 근저당 설정계약서 15번에 하나 있죠. 네. 14번도. 접수 번호가 다르죠. 질권 설정계약서 27730 질권 설정계약서 양식 있죠. 둘, 셋, 3개잖아요. 아니 질권 설정도 2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질권 14번, 15번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죠. 14번은 우리 거가 아니니까 상관없고 15, 15-1, 16번 이렇게 3개. 그래서 이렇게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하나. 여기 보면은 뭐로 돼? 근저당 설정계약서 보안카드 하나. 전세권 설정계약서 보안카드 하나. 그 다음에 질권 설정계약서 등기필증 하나. 3개가 있어야 돼. 3개. 이 사진 찍어줘야 이 일련 번호하고 이걸 번호 돼야만이 근저당 질권. 자, 이거는 보면은 질권 말소 이렇게 질권 설정계약서 3개가 들어가야죠. 3개. 자서에 뜨는 거는 여러분들이 자서에 대한 거는 이 채권 서류가 오면은 아 이거 보고 어디에 도장 찍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걸 필요하면 이 저기 서류를 제가 제 카페에 가면은 대출 서류 검색을 해보면 어디에 올라가 있어요.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2기 방에 여러 가지 서류가 올라가는데 그 서류를 보려면은 제가 VIP 회원 등록을 해줘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등록 요청을 하셔야 돼요. 제 카페에. 이게 아까 이분이 있거든요. 박시영 건. 이분이 이자 잘 들어오는 거인데 돈을 더 해달라는 데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올려서 다른 분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수료도 받아 먹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런 얘기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한 10건, 20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럼 만기가 됐을 때 이 사람이 3천을 더 해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잖아요. 그럼 3천을 더 해주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물건을 그 대출 채무자 정보를 아니까 저한테 주면은 그 수수료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그 아까 브로셔에 다 만들어졌던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서류 이렇게 다 받았잖아요. 여기도 공공 고객님 2002 4월 이자 정산 안내들 1억 3천 19% 20에서 19%반 1% 중상환 수수료 대부업체 그리고 여기 또 중상환 수수료 낸 거 1억 3천에 대해서 4월 이자 계좌번호하고 금액 했잖아요. 이 친구는 제가 직장 근무할 때 10억을 저한테 예치를 했어요. 10억. 10억을 예치하니까 1년 동안 이자가 2천만 원 나왔어요. 복리식으로. 그거를 찾아가지고 자기 그 여동생 남편한테 트럭을 하나 사주더라고요. 자기 집이 순천인데 순천에 이제 어머니 도와준다고. 10억을 은행에 1년 동안 놔둔 게 2천만 원이에요. 여기 투자하면 1,500이네. 이 친구가 제조업을 하는 친구인데 1년 동안 쳐다봤어요. 1년 동안. 아, 1년 후에 안전하구나 해서 본인이 대부사업자 되고 투자한 거예요. 자, 물건 생성하는 방법 중요하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우리금융 캐피탈 대부 이렇게 아파트 담보대출 5.33 후순위 5.78 이렇게 담보물을 브로셔를 만든다든지 명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게 우리 집 아파트에 나왔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파트 이게 많이 오죠. 대출 얼마까지 가능하다고. 대출 상담사 서가모 연락처 써 있고 현대캐피탈 대출 가능 금액이 써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대출 채무자의 연락처 그다음에 대출 물건이 많이 들어올 거잖아요. 그럼 저한테 이 사람 전화를 했어요. 제가 내가 아파트 대출 해주겠다. 캐피탈에서 대출 안 되는 거 나한테 주면 수수료 2%를 주겠다. 그럼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건 만들면 저한테 주면은 수수료를 여러분이 받아가는 거죠. 이 사람은 2.5 받아가지고 이 사람 2% 주고 여러분 0.5 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성하는 방법, 물건 만드는 방법 다 이렇게 담보 돼 있어요. 자, 어떤 모집인은 이렇게 선순위 얼마까지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85까지 가능하다. 90%까지.
실제로 90%가 아니라 99%까지 되는데 설정 채권 최고액으로 99%에서 고객한테 전화받기 위한 거죠. 지금 과거에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등급이 있었는데 지금 평점으로 해요. 평점. 910에서 1000점은 1등급, 873에서 990까지는 2등급, 828에서 872까지 3등급, 자, 1, 2, 3, 4, 5등급, 6등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700점대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해요, 은행에서. 근데 그 이후에는 안 해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8등급, 9등급 넘어가면 대출 금액이 10%로 바로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대손상각과 대손충당금은 연체가 됐을 때 충당을 하고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순이익이 안 나요. 넷째 주에 NPL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떤 모집인은 이렇게 올려놨어요. 우리금융 캐피탈에다가 여기다 본인 연락처를 해놓고 이렇게 대출 해주겠다 올렸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출 아파트 담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들이 연락이 많이 올 거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대출 가능하면은 대출을 해주겠지만 대출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사업자인 경우에 사업자 자금 정도 증빙을 해야 되고 5억을 대출 받으면 5억을 어디다 쓸 건지 한 달 이내 증빙을 안 하면 회수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DSR 채권이라고 해서 개인이 대출이 많으면은 소득 대비 대출임금의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든지 LTV 담보 비율뿐만 아니라 DTI 내 소득이 1억인데 1억에 대한 대출이 10억이야. 그래서 1억 가지고 10억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있는지 이걸 따진단 말이에요. 보험 대출, 약관 대출까지 다.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못 받는 거는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용등급 이런 거 안 보니까. 자, 여기 90%까지 해주게 돼 있는데 90% 여기는. 그래서 9% 해주는 거는 시세의 99%까지 가능할까요? 채권 최고액이 99%라는 얘기예요. 채권 최고액. 이렇게 이제 고객을 유인하는 거죠. 딱 보면 나 99%까지 대출 받고 싶어. 근데 전화해보니까 실제는 85까지밖에 안 돼요. 85를 130% 설정하니까 시세 대비 99%까지 되는 거예요. 자, 5천만 원에 이렇게 대출까지 5천만 원에 12만 원. 여러분 이걸 받으면 돼요. 5천만 원 받아서 여러분들은 얼마 줘요? 여기 이자원 85만 원 나와요, 여기에. 그리고 12만 원 줘도 얼마가 남는 거예요? 85만 원에 12만 원 빼니까 73만 원인가? 매달 73만 원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돈 하나 투자하지 않고 여기서 5천만 원 받아가지고. 이것도 대환해달라는 것도 있고, 뭐 행복자금, 행복 후순위담보 대출, 월납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정책자금도 있고. 이게 다 지금 인터넷, 페이스북, 블로그에서 다 지금 광고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는 2.9. 여기 금리를 신용대출을 2.9까지 해주겠대요. 그럼 5천만 원 받아서 여기 12만 원 주고도 여러분들은 85만 원이니까 73만 원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달. 이해가 되세요? 네. 돈을 어떻게든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은 쏟아지잖아요, 물건은. 여러분한테. 여기 보니까 내가 이것도 부동산 담보대출 010 연이율 치고 20%까지 써있잖아요. 이렇게 전화 올까요, 안 올까요, 이 사람들한테? 아파트 가진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답답해. 아까 이제 그 내 친구 이제 캐나다에서 물건 수입해서 파는 그 친구는 수익률이 60%예요. 그럼 우리 20% 주고도 40% 남는 거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유통할 줄 아니까. 이렇게 해서 물건 만드는 방법이에요.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수익이 생기는 방법이 이거고, 지금까지 생존하는 재테크 중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